신미숙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24개월 때 이곳 교원에 발을 디뎌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으니까 짧지 않는 시간을 교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미션을 주셔서 뭐가 어렵냐면 책이 하나같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70종이 넘는 전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상품 많지만 아이한테든 저희한테든 저는 사람한테 꽂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틀이 인성 교육과 진로 교육 이 두 가지가 강조된 거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사람한테 꽂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인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책은 너무나 그런 컨셉을 잘 담아서 인물책을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하는 저는 호시탐탐 한국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모든 호시탐탐 시리즈의 공통점이 앞부분은 전부 다 어드벤처 동화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만화구나 학습 만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어드벤처 동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호시탐탐 모든 시리즈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 아이들이 인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인물과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 인물에 대해서 궁금함을 주기 위해서 그 인물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만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져 있고 또 그림은 굉장히 세밀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거의 고증 수준의 일러스트로 되어져 있어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제가 장영 씨를 뽑아왔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니?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럼 아이들은 3초도 걸리지 않아요. 대답을 하는데 1초 만에 대답을 하죠. 저는 세종대왕이요. 저는 이순신이요. 이렇게 말하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사임당이요. 유관순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너는 왜 세종대왕을 닮고 싶니? 존경하니?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면 훈민정음을 만드셨잖아요. 너는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니? 거북선을 만드셨잖아요.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면 너는 그분을 닮고 싶지 않니?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면 너는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니? 이렇게라고 물으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에 존경하는 인물을 말했을 때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한다는 건 그 인물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탐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마 머뭇머뭇 하실 거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아이가 그 사람의 인성을 닮고 결국은 여러 가지 진로를 선택할 때 마음이 도움이 될 텐데 알고는 있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구해 본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인물 중에 제가 장영 씨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점이 뭔지를 이 책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장영실의 첫 페이지를 보면 저는 제목을 가장 이렇게 인물책의 제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름 석자는 장영실이지만 그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한 문장이 뭐냐면 신분을 뛰어넘는 손재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예로 제가 타사책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여기는 장영실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조선 최고의 천민과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조선 최고의 천민과학자이기 때문에 장영실이 위대하다는 거지. 천민이어서 위대하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책의 모든 책은 이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여기 이렇게 한 줄로 그 인물을 나타내고 있는 이거예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책을 오늘은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책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영실은 신분이 굉장히 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할을 이제 맡아서 우리가 더 조명해 보기도 하는데요. 신분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의 하나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손재주예요. 망가진 물건을 잘 고치고 또 뛰어난 관찰력이 있어서 솜씨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그 마을에 사또의 눈에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왕이 태종이었는데 새로운 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거죠. 그걸 우리는 도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또에 의해서 장영실이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종대왕하고의 만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 장영실은 본인의 그런 성실함과 뛰어난 재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당시의 왕 태종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태종이 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혹시나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터에 그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세종대왕은 천문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은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잘 살게 하려면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을 주면 굉장히 잘 살겠구나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불러서 공부를 시킨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분이 굉장히 천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조차 없는데 세종대왕은 이 사람들의 재주를 믿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천한 장영실이 그 기회를 얻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 주어진 일이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노비 출신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리게 되면서 왕을 뵐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경루, 그게 어느 날 뚝딱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시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계가 사실은 물시계가 있었긴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게 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시계가 있었는데 시간을 알려주는 이렇게 종을 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깜빡 자리를 비우거나 깜빡 잠이 들면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치지 않아도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거기에 장영실이 투입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영실의 말을 보니까 전하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지원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자동 물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각오를 이렇게 다져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십 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네가 한번 꼭 만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힘을 주죠. 자,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전하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시각을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스스로 자, 칠, 격, 그다음에 물시계를 의미하는 누각의 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자경루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자경루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장영실이 자경루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그냥 1, 2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러도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자동장치를 만들어 실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들었다 부시기를 수백 번 반복을 해서 드디어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게 된 이유는 왕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기다려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완성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그거를 맡긴 왕과 그거를 수행한 신하가. 그래서 여기에는 막 기뻐하고 너무나 이게 어떻게 이런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지만 거기에 중심에 있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모습은 자, 이 모습이 이 모든 것이 전하가 믿고 지원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내게 큰 절을 올리는 장영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 오직 한 길에 매달려 마침내 성공을 거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이었지 하면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믿고 맡겨주는 왕과 그것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잘 해낸 신하의 끈끈한 그런 뭉클함이 저는 여기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이거를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장영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그런 엄청난 공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이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 다 생략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책에는 그런 과정을 잘 담아놨어요. 왕이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왕이 온천을 가기로 했는데요. 온천을 갈 때 타고 가는 가마를 만드는 일을 장영실한테 책임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가마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큰 사고가 생기게 되면서 신하들이 장영실을 크게 벌어야 된다고 했을 때 세종대왕은 그것을 장영실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요. 행궁을 짓던 중에 기와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죠. 이 기와장이 만약에 왕이 맞았더라면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 사고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총책임자의 실수를 그냥 넘길 일은 아니어서 큰 죄를 묻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황희를 불러서 황희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제 황희도 다른 신하들과 같은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잘못을 그때마다 용서해 준다면 백성들도 법을 가벼이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더 이상 이거를 어쩔 도리가 없어서 결국은 장영실이 곤장을 맞고 궁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의 일은 이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마무리를 졌냐면 비록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큰 기쁨을 나눌 장영실이 내 곁에는 없지만 세종대왕인 나는 굳게 믿고 있대요. 장영실이 남긴 업적은 훈민정음과 함께 우리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하면서 역사책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잘 만들어진 이 인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거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것 같고 성인이 된 저희도 누군가를 언제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는 이번 달의 이슈가 호시탐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영실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호시탐탐 시리즈를 좋아하는 거는 글도 글인데요. 그 그림이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아요.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같은 시리즈 안에 이 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제목을.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네. 황희. 왜요? 왜가 중요해요? 아까 황희에 대해서 그거랑 연기할 때 네. 그렇죠. 네, 완벽하게 틀리셨고요. 어딜 봐도 황희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황희를 그렸더라면 아주 중요한 할아버지로 그렸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인물, 한 번도 이 인물을 본 적은 없지만 포인트를 잡아내요. 저는 이분을 보면 뭐만 보이냐면 이것만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 이분은 누구냐면 정양욕이에요. 정양욕이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정약용이 어렸을 때 지은 시를 전부 모아서 한 편의 시집을 내주기로 하고요. 그 시집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정약용이 어렸을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특이한 점은 없으시죠. 근데 글에 보니까 정약용은 천연두를 앓고 나서 생긴 눈썹이 흉터 때문에 눈썹이 세 개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눈썹이 셋이란 뜻의 산미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는 눈으로 시리즈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산미? 눈썹이 세 개야? 그러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에 눈썹이 하나 또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표지를 보는 순간 그게 어떤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크래치가 하나, 두 개가 생기면서 마치 눈썹이 세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에 있는 만화 그림도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그런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그림에 담아서 산미, 눈썹이 세 개라는 거를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읽고 본 친구들은 산미집의 그 산미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꼼꼼함이 이렇게 호시탐탐에 있고요. 또 한 권을 소개하자 보면 신분제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의 신분제도 한 장의 그림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람을 태어나면 골과 품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1부터 6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계급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에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옷 색깔이 다 다르죠. 실제로 신문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글에는 없지만 한 편의 그림으로 너무 잘 소화를 해내고 있어요. 이처럼 저희 호시탐탐 한국 인물은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인성의 키워드와 직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시대에 또 미래 시대에 원하고 있는 인재들이 갖춰야 되는 모든 역량들을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되어져 있어서 꼭 우리와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지국자님은요, 네. 영유와 전지비지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희 분당센터에 임영신 지국자님이라고 계세요. 네네. 아마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배울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신 지국자님을 추천합니다. 'Cause you are my girl.